네, 그럼 이면의 뜻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의 뜻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끌기를 통해 가지고 이면 문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보셨는데, 이면의 뜻은 지금까지 했듯이 진리표를 그려 가지고 그것에 어떠한 종류의 이제 진리표를 가지는가, x와 y 값에 따라서 그거를 좀 따져보는 거고요. 책자에 소개하고 있는 거는 뒤에 바로 이면 문장에 대한 진리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이면 문장의 진리표를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면 문장 같은 경우에는 A면 B이다 문장 같은 경우에는 A가 참이고 B가 거짓인 경우에만 이 문장이 거짓이 되고, 남은 케이스는 다 이제 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는 방향에서 X이면 Y다 라는 문장이 거짓이 되는 그 케이스, 바로 이 케이스는 X라는 문장이 참이라면서 Y라는 문장이 이제 거짓인 그런 케이스다. 그게 문장으로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문장의 뜻이 이 문장의 뜻과 같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X이면 Y가 거짓이다에 거짓이다를 이쪽으로 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X이면 Y다는 X이고 Y는 거짓이다 라는 문장이 거짓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차근차근 이끌기를 통해 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X이면 Y다로부터 X이고 Y는 거짓이다는 거짓이다 라는 문장을 결론으로 하니까 거짓이다 앞쪽에 있는 이 문장을 가정해 가지고 그 모순을 이끌어내서 이거를 이끌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X이고 Y는 거짓이다를 가정을 하고, 그래서 2에서 2고 없애려 해서 X를 먼저 얻고요. 3에서 1로 해서 2면 없애려면 Y가 이렇게 나오고, 2에서 2고 없애를 다시 하면 Y가 거짓이다가 나오니까 Y가 Y이면서 Y이고 Y는 거짓이다 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2에서 6을 사용해 가지고 거짓이다 너를 하시면은 X이고 Y는 거짓이다가 거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가 있겠죠. 전제를 이걸로 사용해 가지고 결론 이거 이끌어내는 거니까, 먼저 여기는 풀이가 X를 가정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를 이고모아 거짓이다 해 가지고 이거를 거짓이다 하니까 X가 거짓이거나 Y라는 문장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이면 넣기 시작을 하네요. 여기 X이면 Y다에 그러니까 가정을 X를 먼저 하시면은 여기에 적용을 하시면 그냥 Y가 이렇게 이끌어 나오니까 이걸로부터 X로부터 이제 Y가 나왔으니까 X이면 Y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이제 동치 문장이 되는 거죠. 같은 뜻의 문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문장을 이끌어낸 거는 바로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X이면 Y다와 X이고 Y는 거짓인 것이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뜻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고무와 거짓을 하시면은 이게 X이거나 Y가 되잖아요. 이 문장이. 그러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또 이제 뜻이 같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나 문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리값을 주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X가 거짓이거나 Y라는 문장 같은 경우에, 이거나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은 무조건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X가 거짓이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값을 가지겠죠. 참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거짓이고 참이니까 참이고, 둘 다 거짓이니까 여기는 또 거짓이 될 거고, 참이 있으니까 참이고, 하나라도 참이니까 또 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리표를 얻을 수가 있고, 이 진리표를 얻었으니까 이 문장, 이 세 가지 문장이 다 뜻이 같다고 했잖아요. 뜻이 같다는 거는 그 모든 경우에 진리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X이면 Y의 진리값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끌기 자연 연역을 통해 가지고 진리표를 그리는 방식으로 책은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게 이 책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자연 연역 체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진리표를 본따 가지고 규칙을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X이면 Y다의 진리값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이미 한번 했잖아요. 타당성에 대한 얘기가 이면 문장과 그러니까 X를 전제로 사용하는 거, 전제로 사용해가지고 Y를 이끌어내는 그런 논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결론이고, 그래서 이런 논증이 있을 수 있고, 유사하게 X이면 Y라는 문장이 참인 케이스를 서로 좀 고려를 하는 거, 서로 유사하게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조심하실 거는 논증은
물론 논증이라는 거는 문장이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4라든가 아니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문장 있잖아요. 항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증명이 필요 없는 전제 같은 것이 전혀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제 참일 수 있는 그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하나만 쓰더라도 타당한 논증이 된다. 그러니까 전제가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제 참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문장이 하나지만 학술적으로는 그냥 논증으로 바라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장과 논증이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일상적으로 보자면은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말묶음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문장이 2개 이상 있는 게 그런 묶음이 논증이고 X이면 Y 같은 경우에는 이면 문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이죠. 그 하나의 문장은 또 논증하고 좀 구별된다는 측면에서 이면 문장과 이런 논증은 서로 좀 구별이 됩니다만 좀 유사성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논증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 X가 참인 모든 경우에 Y가 거짓인 케이스가 있으면 그건 타당하지 않은 부당한 논증, 마땅하지 않은 못마땅한 논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X이면 Y가 거짓이 되는 케이스를 좀 보시면은 X인 앞말이 참이면서 뒷말이 거짓인 케이스, 바로 그 경우에만 이제 거짓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 문장과 타당한 논증에 대한 그 구분이 좀 유사하다는 거,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한 가지로 좀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X이면 Y다 라는 문장에 X이면 그러니까 그 앞말이 정건이라고 하죠. 앞말이 참이면은 그 뒷말이 거짓인 것도 뒷말이 참이어야 이 문장이 참인 것도 알겠고, 앞말이 참인데 Y가 이제 뒷말이 거짓이면은 이 이면 문장이 또 거짓인 것도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X가 또 거짓이고 Y가 거짓, 앞말과 뒷말이 전부 다 거짓이면 그 경우에도 이제 뭐 참인 거,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앞말이 참인데, 전제가 참인데 앞말이 거짓인데 결론이 거짓인 경우, 이 경우를 우리는 참이라고 해야 되느냐, 잘 안 받아들여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좀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그 일남이라는 애가 있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1등을 하면 일남이가 456억을 받는다라는 문장을 한번 보죠. 이 문장을 봤을 때 일남이가 오징어 게임에서 1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X가 이제 참인 케이스잖아요. 1등을 했으니까 그가 상금인 456억을 이제 받는다. 그래서 받았어요. 456억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하면 X이면 Y가 이제 참이 될 수가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참이 되겠구나 라고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의 언어 능력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당연하게 여겨지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남이가 오징어 게임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456억을 안 줘요. 준다고 했는데 안 준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문장을 또 거짓으로 여길 수가 있겠죠. 거짓으로 이렇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원래 1등하면 456억 준다고 했는데 456억 안 줬으니까 이거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거고요. 마지막 케이스를 한번 고려를 해보면은 일남이가 오징어 게임에서 1등을 하면 456억을 준다고 했는데 1등을 안 했어요. 1등을 안 한 그런 상황에서 456억도 받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면 문장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X이면 Y다가 또 참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X가 거짓인데 Y가 이제 참인 그런 케이스에도 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러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철학적으로도 논란은 있는데 기본적인 직관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 주최자가 어떤 그 사람이 뭐 여기 있는 일남이가 오징어 게임에서 1등을 하면은 456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남이는 오징어 게임에서 1등을 하지를 못했어요. 1등을 하지 못했고 오징어 게임은 탈락하면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1등을 하면 돈을 준다, 이것만 우선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남이가 오징어 게임에서 1등을 하지 못했는데 주최자가 그래도 너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돈 줄게 해가지고 456억을 그냥 준 거죠. 1등을 못했는데도 그냥 돈을 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1등을 못했지만 어쨌든 이 결론에 상금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면 문장이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관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좀 그 직관 이상한데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면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표현이 좀 괜찮기는 한데 보통 이면 문장이라고 하는 거를 조건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건문이라고 하고 실제로 뭐 영어로도 컨디셔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 문장이라는 게 특히 조건문이라는 게 어떤 가정이라는 거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때 그 가정이라는 거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의미로는 어떤 특정 종류의 조건을 담고 있는 그런 문장 종류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남이가 오징어 게임에서 1등을 한다면 그는 456억을 받는다라는 문장은 1등을 한다는 조건, 그 1등을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456억이라는 후건에 해당하는 이 결론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성취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456억을 받는 그 자체가 어떤 성취해야 될 목표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더라도 456억을 받은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뭐 조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이 결론 456억을 받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거를 받는다면 그게 올바른 거 아니냐? 그러면은 뭐 이 조건문 자체를 그냥 참으로 여겨도 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여기는 그런 직관에서 x이면 y가 이제 참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그래도 전제가 참이어야 결론이 참이라고 좀 할 수 있듯이 논증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타당한 논증 같은 경우에는 전제가 거짓인 경우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논증이 좀 타당하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어떻게 앞말이 거짓인데 결론이 참이라고 무조건 이 전체 문장이 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못마땅하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부분을 좀 부정하는 그런 철학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트릭트 임플리케이션이라는 식으로 이걸 좀 해석하는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철학적인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좀 들을 때는 진리표가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를 먼저 알아주시고 이 부분에서 x면 y가 이제 참이 되는 그런 케이스는 지금 말씀드린 직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뒷말 부분이 이제 참인 그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얻으려고 했던 그 결론을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고서도 얻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 문장 자체가 이제 올바르다, 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정도만 알아주시고요. 철학적인 논의는 하고 싶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질문 시간에 하시면 되고 뭐 관련 텍스트나 뭐 논의 같은 거를 소개시켜 드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험 보실 때는 이 부분 거짓이고 참일 때 이면 문장은 이제 참이 된다. 이 부분은 이제 따지시면은 안 되겠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시험 문제 푸실 때는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절까지는 이면 문장을 좀 봤었고요. 이면의 뜻의 그 진리표를 그리는 것까지 봤었는데 지금 이고와 이거나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혹은 또한 또는 이고죠. 또는 이고 문장이나 이거나 문장도 일상 언어적으로 좀 다른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또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면 문장, 조건문으로 사용되는 문장들도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일대 오직 그때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면 문장에 오직이라는 이 표현이 좀 사용됐을 경우에 이 순서가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7절부터 해서 38절 9절 38절은 아니고 39절 달리쓰기가 39절이네요. 여기 40절과 충분조건 41절까지 나오는 충분조건 필요조건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면 문장에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이런 변형된 의미가 실제로 뭐 PSAT나 리트나 이런 시험들 있잖아요. 뭐 미트나 이런 시험들의 논리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험들에는 좀 잘 응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약간 암기하시듯이 하셔도 되고 이해가 최대한 되도록 제가 또 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대 오직 그때만 이 의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if and only if를 번역한 게 일대 오직 그때만인데 여기 때자로 번역이 돼서 약간 좀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면 B라는 거를
if A then B로를 번역을 한 거기는 한데 영어에서도 when A, 컴마 찍고 B, 그러니까 A일 때 B이다 라는 식으로도 번역을 하고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A일 때 B,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면 문장과 이제 동일하게 쓸 수 있다.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에 only가 이렇게 붙는 거죠. only when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only if, only when이라고 할 때는 이면 문장의 순서가 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씩 보는 거죠. 그래서 오직이 들어갈 때 어떻게 의미가 바뀌냐 이거를 보는 건데 오직 가수만이 빌보드 뮤직 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오직 가수만이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가수가 아니라면 그 대상이 가수가 아니라면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하고 좀 비슷하겠죠. 거의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펭수만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거는 펭수 말고 다른 대상은 어떠한 대상도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생각하실 수가 있고 이런 게 오직의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심화된 문장을 보면 오직 X일 때만 Y다 라고 하는 거는 영어 표현에서는 Y only if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펭수가 만 18세 이상일 때만 펭수는 투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펭수가 18세 이상이 아닐 때 펭수는 투표할 수 없다 라는 말과 이제 동일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직 X일 때만 Y라고 하는 거는 X가 거짓이면 Y는 거짓이다 라는 문장과 이제 동일한 의미가 될 거고요. 그리고 X가 거짓이면 Y가 거짓이다는 이면 달리쓰기 하시면은 이제 Y면 X이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같은 거를 보실 때 아니면 중간고사 준비하실 때는 약간 공식처럼 암기를 하시는 게 조금 편하기는 합니다. 이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면 문장의 의미를 고려하실 때는 굳이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문제를 좀 빨리 푸실 때는 빨리 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좀 약간 공식처럼 여기시는 게 좀 편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렇게 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험 준비하실 때는 좀 외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다음으로 중요한 거 일대 오직 그때만을 if and only if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A이면 B와 A일 때 B 이거는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고 오직 B일 때 A는 오직 B일 때 A라고 하는 거는 B가 아니면 B가 거짓이면 A가 거짓이다 라는 문장이라고 했죠. 오직 B일 때 A는 B가 거짓이면 A다. 이 말은 A이면 B다와 같은 의미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A일 때 B와 이거는 또 같으니까 오직 B일 때 A와 A일 때 B는 서로 같지 않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대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는데 둘 다 일대라는 표현 앞에 오직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좀 자세하게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라는 게 영어로는 when인데 이걸 if로 좀 생각하셔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x일 때만 y는 이 표현 영어 표현이고 x일 때 y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if x then y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헷갈리시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요 문장과 요 문장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앞에 오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지금 바뀐 거 아시겠죠? x일 때 y라고 하는 거는 x이면 y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오직 x일 때만 혹은 이 만자가 이제 없을 수도 있어요. 오직 x일 때 y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오직을 빼고 x일 때만 y라고도 적을 수가 있고 그게 다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것과 같은 거 적어두겠습니다. 오직 b 일 때 오직 b일 때 이거 다 적어야 되겠네요. 오직 b일 때만 a 그리고 b일 때만 a 지금 여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다 오직이 들어간 거고 오직만이 들어간 거고 여기는 만이 들어간 거죠. 이런 표현 하나 차이로 전혀 다른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 정말 특히 뭐 시험 문제 빨리 푸실 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잘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팽수가 만 18세 이상일 때 팽수는 투표할 수 있다라는 거는 팽수가 만 18세 이상이면 팽수는 투표할 수 있다는 문장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게 같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문장이죠. 순서가 그 이면 문장의 앞뒤가 이제 전혀 다른 문장이 되는 거니까 이 두 개 구별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오직 x일 때만 y는 그 x가 거짓이면 y가 거짓이니까 y면 x가 되는 거고, 이곳에 산소가 있을 때만 우리는 이곳에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곳에 생존을 할 수 있다면 이곳에 산소가 있다라는 것과 이제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동일한 의미라기보다는 뜻이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팽수가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다. 팽수가 투표할 수 있다면 팽수는 만 18세. 팽수가 만 18세 이상이면 팽수는 투표할 수 있고, 팽수가 투표할 수 있다면 팽수는 만 18세 이상이다. 이러면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두 개가 동치가 되겠네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대 오직 그때만이라는 표현을 보시면은 A일 때 B라는 표현과 B일 때만 A라고 하는 게 이제 합쳐진 거죠. 합쳐진 거. 그러니까 A일 때 오직 그때만 B가 되는 건데, 일때라는 표현과 오직 그때만 이라는 표현을 좀 따로 보시면 돼요. 여기 영어에는 and가 있는데 우리 한글 표현은 이게 없기 때문에 우선 빨간색 보시면은 A일 때 B가 되는 거죠. A일 때 B가 되는 거니까 A이면 B가 되는 거고, 여기 and로 연결이 되는 거고, 파란색 부분만 보시면 오직 그때만 B, A 오직 그때만, 그러니까 오직 그때가 지금 A일 때죠. 오직 A일 때만 B이라고 하는 거니까 A가 거짓이면 B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B이면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일 때 오직 그때만 B라고 하는 거는 A면 B이고 B면 A다. A와 B가 동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X일 때 그리고 오직 그때만 Y라고 하는 거는 X일 때 Y고 오직 X일 때만 Y라고 하는 거고, X가 거짓일 때 Y가 거짓이다. 그래서 Y가 Y일 때 X이다. 그래서 Y이면 X이다 라고 해서 이거 X이면 Y고 Y면 X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 오직 그때만 이거에 대한 진리표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X이면 Y고 Y면 X이다 라는 진리표는 우리 이미 배웠죠. 이거는 반대값이니까 여기에 진리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고 문장으로 연결을 한 거니까 이고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거짓이 되니까 이 부분만 거짓이 될 거고, 두 문장이 다 참이면 참이고, 두 문장이 거짓이면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거짓이 되죠. 그래서 두 문장이 다 참일 때만 이렇게 참이 되는, 그래서 이 문장의 진리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대 오직 그때만에 대한 형식과 여기 예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같은 거에는 같은 뜻 찾기 같은 거를 나올 때 이면 문장 대신에 오직 그때만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이면 문장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오직 그때만 표현도 같이 나오면서 이제 그 두 문장이 이제 의미가 같은지 같지 않은지 그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특히 오직 A일 때만 B하고 A면 B이다 혹은 A일 때 B이다, 이거는 전혀 다른 문장이니까 그 두 문장의 차이 꼭 숙지하셔가지고 시험 문제를 좀 푸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장과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문장으로 바꾸되 때만 이면을 바꾸고 이거나 뭐가 거짓이다나 이거 뭐가 거짓이다 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여기 문장이고요. 오직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않을 때만 나는 졸부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건데, 오직 뭐뭐일 때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여기 A일 때만 B니까 A가 거짓이라면 B가 거짓이다라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않다가 거짓이면 나는 졸부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니까 B로 이면 바꿈을 하시면은 나는 내가 졸부가 되고 싶다면 우리나라는 공정하지 않다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오직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내가 똑똑할 때에만 나는 잘 살 수 있고 우리나라는 풍족하다. 이 부분을 A로 보시고 이 부분을
뒷부분을 이제 때만 뒷부분을 B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내가 똑똑하지 않다면 나는 잘 살 수 있고 우리나라는 풍요롭다가 거짓이다라는 거니까, 거짓이다가 되는 거니까, 나는 잘 살 수 있고 우리나라가 풍요롭다면 우리나라는 공정하고 내가 똑똑하다가 답이 되겠네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뒷부분만 이거를 앞말로 하고 요거를 이제 뒷말로 하는 이면 문장, 그게 또 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정하지 않다, 나는 부지런하다, 나는 졸부가 되고 싶지 않다가 모두 참이라고 여길 때 아래 주어진 문장들이 참일 때 참을 쓰고 거짓일 때 거를 쓰시오. 내가 졸부가 되고 싶을 때만 나는 부지런하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부지런하다면 나는 졸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부지런하다면이 우선 참이 되고, 참이면 내가 졸부가 되고 싶지 않다가 참이니까 거짓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거짓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직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않거나 내가 똑똑하지 않을 때만 나는 졸부가 되고 싶거나 부지런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나는 졸부가 되고 싶거나 부지런하지 않다가 앞말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나는 졸부가 되고 싶지 않다가 참이니까 부지런하다 이면은 앞말이 거짓이 되죠. 앞말이 이게 이제 거짓이 되니까 이면 문장에서 앞말이 거짓이면은 그 문장은 무조건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문장은 이제 참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39절에는 달리쓰기라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달리쓰기 규칙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뜻이 같은 문장이나 타당한 문장, 논증 같은 거 찾으실 때 좀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39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는 그거 이외에도 뜻이 같은 다른 문장들과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찾게 되면은 새로운 규칙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꾸준히 쓰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책에서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런 규칙을 시험에서는 암산을 하시거나 뭐 그럴 때는 쓰셔도 되는데, 어떤 답을 선택한다든가 여러분들만의 그 독창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푸신 거를 시험 문제에 좀 적용을 해서 문제의 답으로 이끌어낸다든가 하시면은 오히려 오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시험에서는 좀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 39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규칙이 이제 나온다고 하신다면 그거를 그대로 쓰셔도 된다. 일상적으로, 일상 수업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으면 쓰셔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쓰기 규칙이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떤 예시로 여러 가지 가 이 페이지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보시면은 책자에 569쪽 있고 에듀클래스에 이 파일 PDF로 올려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리쓰기 규칙을 사용하시면은 이런 게 이제 동치 문장이 된다,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달리쓰기 규칙을 사용했는가, 이런 게 연습 문제로 있는데 중간고사에는 지금 내지는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내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달리쓰기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과 관련된 이중부정 제거 규칙과 관련된 게 많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달리쓰기 규칙을 썼는지 그게 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거는 좀 쓰지 않았고, 이 문제의 답만 책자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적어서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한번 해보시고, 이 문제는 뭐 푸신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표 보시고 한번 보시면 되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답만 알려드릴게요. 1번은 이면 이거나 바꿈이고, 이면 이거나 바꿈, 2번은 이거나 뭐와 거짓, 3번은 이거나 나눔, 4번은 이면 이거나 바꿈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목소리가 잘 들으셨겠죠? 답 확인해서 문제 한번 푸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기 위해 이어야 뭐 일지라도 라는 표현이 이면과 관련된 문장인데, 이런 표현이 예전에는 PSAT나 리트에 좀 사용된 예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잘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이면 문장으로 번역이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좀 애매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주 안 나오기는 하는데, 만약에 뭐 이런 시험 준비를 하신다 하시면 뭐 참고로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수업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이 표현에 대한 이런 공식처럼 우리가 좀 하게 되는 게 있을 텐데, 이런 걸 좀 응용해가지고 시험 문제는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올 거고, 그때 좀 일상 언어를 생각하실 때 이게 완전한 이면 문장이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은 질문 시간에 좀 해주시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좀 공식처럼 외우셔서 문제를 좀 푸시는 것도 푸시는 게 좋겠다 라고 우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아는 여고생이다가 참이기 위해서 수아는 여자이다가 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수아가 여고생이기 위해서 수아는 여자여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인데, 수아가 여고생이기 위해 수아는 여자여야 된다라는 게 참이라면, 수아가 여자라면 수아는 여고생이다라는 문장하고, 수아가 여자가 아니라면 수아는 여고생이 아니다. 뭐 이 두 가지 문장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문장 중에 어떤 게 이 문장과 동일한 문장인가 같은 뜻인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수아가 여고생이기 위해서 수아는 여자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수아가 여자가 아니라면 여고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문장과 이게 뜻이 같다라고 좀 여길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 문장과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A이기 위해 B라는 문장은 A이면 B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뜻이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이기 위해 Y여야 한다는 거는 X가 참이기 위해 Y가 참이어야 한다는 거고, Y가 거짓이라면 X는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까 X이면 Y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시를 좀 보시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기 위해 이곳에 산소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이곳에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이곳에 생존할 수 없다 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이어야라고 하는 문장인데, 이까지는 뭐뭐 하기 위해서에 대한 거고, 밑에 부분은 이제 이어야에 대한 건데, 이곳에 산소가 있어야 우리는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을 한번 보시면, 만약에 이곳에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과 이 문장은 같은 뜻이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뜻이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다른 예시를 한번 보시면, 수아는 여자이다가 참이어야 수아는 여고생이다가 참이다 라는 이 문장은, 수아가 여자여야 수아는 여고생이다가 되는데, 수아가 여자가 아니라면 수아는 여고생이 아니다가 되는 거니까, 이 문장은 수아가 여고생이라면 수아는 여자이다 라는 문장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문장으로, 내가 운동을 한다가 참이어야 내가 살이 빠진다가 참이다는, 내가 운동을 해야 내 살이 빠진다 라는 문장과 같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말은 내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살이 빠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니까, 내가 살이 빠진다면 너는 운동을 한다 라는 문장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이기 위해 B는 이 문장이죠. A이면 B와 같다고 할 수 있고, B이어야 A는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A이면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이면 B는 A이기 위해서와 B이어야 A가 또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B일 때만 A가 또 같은 게 되겠죠. 오직 B일 때만 A이기 위해 B이어야 A가, A면 B와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은 뜻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이어야 Y는 Y가 참이기 위해 X이다 라는 것과 같은 거고, 여기 하나가 더 빠졌죠. Y이면 X가 된다는 거,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지라도는 거의 사용이 안 되는데, 이면 문장이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앞말을 좀 없애는 형식이라서 잘은 사용 안 됩니다. 좀 문제 내기도 힘들고요. 분명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내가 펭수를 싫어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펭수를 싫어하던 말던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펭수를 싫어한다가 참이던 거짓이던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참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영어로는 although 표현이 좀 사용되는 거죠. although A, B인 건데, B가 참이면은 그냥 이 문장은 참이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문장을 뜻이 같은 이면 문장으로 바꾸되 되도록 읽기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꾸도록 해라. 내가 날마다 성찰해야 내 뜻이 너를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다. A 해야 B라고 할 수 있는 거고, A 하지 않으면 B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니까, 이면 문장이 되면 내 뜻이 너를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내가 날마다
성찰한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내 뜻이 너를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내가 날마다 성찰한다. 뭐 이런 식으로 1번 할 수 있고, 내가 보다 더 진실하고 보다 더 착해지기를 내가 바라야만, 또 이것도 해야 문장이네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인데, 좀 다른 식으로 보면은 1번과 좀 다른 식으로 보면 내가 보다 더 진실하고 보다 더 착해지기를 내가 바라지 않는다 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으면 같을 쓰고 다르면 다르다를 쓰라. 뭐 이런 종류의 문제가 이제 중간고사 과제에도 나왔습니다. 오직 영희가 성인일 때만 영희는 투표할 수 있다. 그리고 영희가 투표할 수 있기 위해 영희는 성인이어야 된다. 이거는 영희가 투표할 수 있다면 영희는 성인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영희가 성인이 아니라면 영희는 투표할 수 없다가 되는 거니까 영희는 투표할 수 있다면 영희가 성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면 문장이 어떤 조건을 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으로 설명을 하는 케이스가 많기는 한데, 영어 표현에서도 그 sufficient condition이라는 표현,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이런 식으로 좀 쓰이는 거죠. necessary condition이라는 표현으로 좀 쓰이기는 하는데, 단순히 이제 조건문이나 이면 문장으로 좀 보시면은 A가 뭐 누군가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포유류이다 라고, 아니면 뭐 최승락이 사람이면은 최승락은 동물이다, 뭐 이런 이면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면 문장에서 이 앞에 있는 A, B 문장은 사실 문장 자체가 어떤 조건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안 맞는 면이 있기는 한데, 영어 표현이나 한글 표현이나 실제로 이제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이냐 이런 거를 아주 좀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표현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어떤 문장 자체가, 실제로 어떤 문장, 최승락이 사람이다 라는 그 문장이 최승락이 동물이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의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보통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A면 B이다 해서 A를 이면 문장에 A를 참이게 만드는 그 조건이 B도 참이게 만든다라고 하면 보통 충분 조건이고요. 필요 조건 같은 경우에는 A를 참이게 만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A가 거짓이란 뜻이죠. 그렇다면은 B도 이제 거짓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A와 B 문장이 나오는데 문장 자체가 무슨 조건이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A라는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 조건이 여기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의 조건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조건이 다른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는 거고, 충분 조건은 내가 강에 뛰어든다면 내 옷은 흠뻑 젖는다 라고 했는데, 내가 강에 뛰어든다면 충분히 넉넉히 내 옷은 흠뻑 젖을 것이다. 다른 말로는 내가 강에 뛰어든다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내 옷이 흠뻑 젖는 그 조건을 충족할 것이다.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강에 뛰어드는 것은 내 옷을 흠뻑 젖게 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여길 수가 있고요. X이면 Y다 라는 이 문장도 X는 Y를 넉넉하게 참이되게 된다. 그러니까 X라는 문장을 참이게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이 조건은 Y를 참이게 하기 위해서 충분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X이면 Y 같은 경우에는 X는 Y가 참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필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생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산소가 있어야 되고, 이곳에 산소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생존하기 위해 어떤 필수적인 거고, 필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좀 뭐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게 번역어로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곳에 산소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가 거짓이면 X는 거짓이다 라는 거는 Y는 X가 참이 되기 위한 그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거를 필요 조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된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다 이제 합쳐진 거죠. 아까
if and only if처럼 오직 일때 오직 그때만, 그것과 좀 유사한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보면은 한 다각형이 세 변을 가질 때 오직 그때만 그 다각형은 세 꼭지점을 갖는다. 한 다각형이 세 변을 가지는 것은 그 다각형이 세 꼭지점을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 자체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연습 문제로 넘어가시면 다라가 투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에 그는 성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뭐뭐하기 위해 같은 경우에는 조건문이 이거였죠. 다라가 투표할 수 있다면 그는 성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다라가 이거는 A이면 B인 관계가 되는 거고, B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 적으면 B가 거짓이면 A가 거짓이다, 이런 문장으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다라가 성인이 되는 거 이거죠. B. 다라가 투표할 수 있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죠. 필요 조건이 될 거고요. 한 생물 개체에게 허파가 있을 때 일대 오직 그때만 그 개체는 붉은 피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한 생물 개체에게 허파가 있다는 것은 그 개체가 붉은 피를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 행위가 착하다면 하느님은 그 행위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뭐뭐 이면 문장이니까 A이면 B가 되겠네요. 한 행위가 일어나기를 하느님이 바라기 위한 충분 조건은 그 행위가 이제 착해야 된다는 게 충분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 행위가 착하다는 게 충분 조건이 된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오늘 2교시에 한 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되겠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X가 Y가 참인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는 X이면 Y다와 같은 말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거는 그 이면 뒤로 이면 달리쓰기 하시면 Y가 거짓이면 X는 거짓이다가 되는 거고, X가 거짓이면 Y는 거짓이다와 동치 문장이 Y가 참일 때만 X는 참이다 했죠. 이 형식으로 제시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필요 조건이었죠. 필요 조건이니까 이게 또 동일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이것과 이제 동치가 동일한 뜻이 같은 경우가 또 Y가 참이어야 X는 참이어야 하라는 거 같다는 거, 그걸 알 수가 있고, X면 Y와 뜻이 같은 게 X가 참이기 위해서 Y가 참이어야 된다, 이것도 보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시험을 위해서는 그냥 좀 외우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의미상으로 이 부분을 좀 이해해야 머리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제 설명을 좀 제대로 잘 드렸기를 바랄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질문 시간에 이런 문장을 이면 문장으로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한번 발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저도 최대한 좀 고민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